안녕하십니까. 세종국토개발 대표 전은성입니다. 자, 오늘은 그 재개발 시장 다시 부활한다라는 내용으로 한번 강의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서울시가 중소규모 재개발 활성화로 전환을 했다. 이제 규모를 좀 키워서 재개발을 활성화를 하는 것으로 거의 전환을 했어요. 근데 서울시 내용이 아니고 사실은 서울시가 소규모로만 이렇게 계속 개발을 하려고 하고 주민들의 정착률을 높이는 거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는데 좀 대규모로 잘 개발을 할 수 있게 국토교통부에서 지원하는 내용이 이번에 담겨졌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서울시가 중소규모로 재개발할 수 있게 국토교통부에서 지원을 한 내용을 오늘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자, 근거 법률은 서울시가 소규모로 재개발을 하는 것들은 추진했던 법률이 이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었어요. 그래서 조금은 지겹더라도 내용을 한번 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목적은 자, 방치된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고 자, 소규모 주택 정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이제 법을 정한 거죠. 그래서 결론은 빈집을 그러니까 빈집 하나 재정비 그리고 소규모 주택 정비를 활성화. 그러니까는 큰 개발은 아니에요. 조그맣게 개발을 해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다시 살 수 있는 그러니까 정착률을 높이는데 거의 포커스를 두고 있었던 사업이죠. 목적은 이런 거고요. 자, 정의를 보면 이제 빈집이란 시장구수 구청장들이 그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하로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않은 주택, 그러니까 미분양 주택은 아니고 기존 주택에 있어서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않은 주택을 빈집이라고 해요. 빈집의 정의입니다, 그냥. 자, 그리고 빈집 정비 사업이란 그런 빈집을 철거하거나 효율적으로 또는 관리 또는 활용하기 위한 사업이고,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이란 이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노불량 건축물 밀집 등 대통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가로구역에서 시행하는 다음 강목의 사업이다. 다음 강목의 사업은 그럼 어떤 게 있느냐? 강목의 사업은 보면 자율주택 정비 사업이라는 게 있고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라는 게 있고 소규모 재건축 사업이 있는데 자율주택 정비 사업은 정말로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이걸 좀 정리를 해서 한번 볼게요. 자율주택 정비 사업은 단독 다세대가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니네들이 자율적으로 개량 정비해라. 이건 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그냥 자기네들이 그냥 필요하면은 니네가 필요하면 정비해서 써라 그거예요. 자율적으로 정비해라. 니네가 필요하면 그건 법으로 정해주지 않아도 당연히 알아서 할 거고요. 자,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혼재되어 있는 곳에 가로구역에서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그러니까 한 블럭을 유지하면서 주거환경 개선을 해라. 근데 사실 주거환경 개선하는 게 블럭을 유지하면서 새로 공동주택을 지어라 그 뜻입니다, 사실. 근데 공동주택은 뭐냐면 정비 기반 시설이 양호한 지역에서 이것도 한 가로 안에서 공동주택으로 다시 재건축해라. 그러니까 공동주택을 공동주택으로 재건축하는 거고, 이 공동주택이 포함되어 있으면서 단독주택도 있는 곳이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할 수 있는 곳인데,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은 소규모 재건축 사업은 나홀로 아파트 단지를 이렇게 재건축을 할 수 있는 거고, 이건 조금 더 큰 개념이죠. 나홀로 아파트 단지를 포함해가지고 단독주택들이 포함되어 있는 곳에서 블럭형으로 개발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 소규모 재건축을 포함할 수 있다라고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구분을 해보면 자율주택 정비 사업 같은 경우는 10호 미만, 20세대 미만에서 니네가 필요한 경우에는 자율적으로 주택 정비 사업을 해라. 이거는 진짜 할 필요도 없는 말을 법에서 정해줘가지고 하는 거고, 자, 가로주택 정비 사업 같은 경우 두 개가 이제 면적에 대한 게 이제 1만 제곱미터 미만으로서 한정이 되어 있었었는데, 단독 10호 이상이면 가능하고, 다세대 20세대 이상, 이런 것들. 노후불량 건축물 200세대 미만, 기간과 무관하게 안전상 문제가 있어도 할 수가 있다. 이제 소규모로 지어진 것들은, 소규모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기간과 무관하게 안전상 문제 있어도 1만 제곱미터 미만에서는 블럭형으로 개발이 가능한 거였는데, 일반 제곱미터의 개발에 대한 의미 이런 것들을 보면 별로 블럭이 너무 좁아서 활성화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가로주택 정비사업 활성화 보도자료를 보는 건데 1만 제곱미터가 너무 작다. 그래서 면적이 너무
넓지가 못한 곳에 사업을 하면 효율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내용을 보면은 가로주택 정비 활성화 보도 자료가 뭐냐면 면적을 확대하고 융자를 많이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넓게 개발을 하게 해주면서 그 안에서 융자도 잘 하게 해주겠다. 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가로구역 면적 확대. 가로구역 면적은 그전에는 10,000제곱미터였는데 20,000제곱미터까지 허용을 하겠다라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거고요. 조금 지겨우니까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씨 많고 이 법을 보는 거는요, 좀 참 지겹습니다. 제가 공부를 해도 좀 지겨운데, 자, 아까는 이제 면적을 완화해 주는 것들, 10,000제곱미터에서 20,000제곱미터까지 면적을 완화해 주는 거고, 요게 내용을 보면은 이주할 때 이주비에 대한 금액을 좀 충분하게 해주겠다. 그래서 사업시행 인가 이후 조기화 이주비 융자 금액도 현실화하고, 무슨 소리냐면은 사업시행인가 이후에였었는데 사업시행 신청만 하더라도 융자 금액에 대한 것을 현실화하면서 종전자산의 70% 또는 권역별 평균 전세가의 70%, 종전자산이 모자라면은 인근 지역의 전세가 정도의 70%는 융자를 해주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융자를 좀 완화해주겠다. 자, 그런 가로주택 정비사업 활성화 보도 자료이고요. 그렇다면 이 면적 확대가 의미하는 걸 뭐며 이게 왜 소규모 재개발의 부활이라고 볼 수 있는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먼저 10,000제곱미터의 세대 규모를 33평 단위로 했을 때 10,000제곱미터로 하면은 얼마를 지을 수 있냐면은, 자, 10,000제곱미터를 평으로 환산을 해보겠습니다. 평으로 환산을 하면은요, 10,000제곱미터라는 것은 3,024평이에요, 약. 10,000제곱미터를 3.3058로 나누면 3,024평인데, 3,024평에는 33평짜리 몇 평을 지을 수가 있냐면, 몇 세대를 지을 수가 있냐면, 용적률을 250%를 적용을 해요. 그러면은 무슨 뜻이냐면 3,024평 땅에 건물을 250%를 지을 때는 건물 면적을 7,560평을 지을 수 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는 땅의 면적 10,000제곱미터 3,024평에 용적률 250%를 적용을 했을 때는 3,024평 위에 건물을 7,560평을 지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은 7,560평을 33평으로 나누면은 229세대를 지을 수 있었는데, 기존의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 그러면 기껏해야 33평을 229세대를 지을 수 있는 사업이었는데, 20,000제곱미터로 확대를 하게 되면은 두 배로 늘어나니까는 458세대를 지을 수 있는 거예요. 458세대를 지을 수 있는 소규모 재개발을 주민이 제한하면 할 수가 있는 거죠. 그전에는 우리가 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있어 가지고 도시 기본계획에 포함을 해서 구청장이 지정을 하는 거였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458세대 정도 규모를 지을 수 있는 것들을 주민이 제한하면은 언제든지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 뜻은 뭐냐면 458세대를 지을 수 있는 거는 거의 중형단지거든요. 중형단지에 있는 재개발 사업이 굉장히 앞으로 활성화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사를 분석을 해보면 가로주택 정비사업 규제를 푼다. 면적 기준 최대 20,000제곱미터로 완화를 한다라는 거고, 국토부 융자 대상도 확대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국토부에서 10,000제곱미터 하는 것을 20,000제곱미터로 완화를 해주고 융자 대상도 확대를 한다. 근데 옆에 있는 또 내용을 한번 볼게요. 통개발 시계 멈춰도 여의도 재건축은 꿈틀거린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아무리 규제를 한다고 하더라도 재건축 시장은 꿈틀거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법률적으로 재건축을 못하게 하더라도, 시계가 법률적으로 멈추더라도 재건축에 대한 노후도는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법률적으로 아무리 막아 놓더라도 대규모 재건축 시장은 꿈틀거리는 거죠. 사업을 못하게 한다고 하더라도 이 무너지는 것을 막을 수는 없잖아요. 집이 망가지고 있는데 재건축을 못하게 서울시가 할 수 있는 근거 자체가 영원할 수는 없다는 뜻이죠. 아무리 서울시가 지금 현재 집값이 높다고 하더라도 무너져가는 아파트를 시간에서는 이길 수 없는 거죠, 사실은. 그렇죠? 또 하나의 이제 방금은 이제 한국경제신문이고, 매일경제신문을 보면 재건축 맞던 정부 어쩔 수 없이 중소규모의 활성화로 유턴을 하는 거죠. 거의 중형 재개발로 활성화는 하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서울시에서 계속 신규 주택은 필요하기 때문에
재건축을 어쩔 수 없이 막고는 있지만은 중소규모는 활성화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소규모 재개발은 활성화를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결론을 한번 내보도록 할게요. 결론을 내보면 오늘 내용 결론인데, 소규모 개발은 진행이 안 된다. 규모의 이익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220세대 뭐 이렇게 짓는 건 거의 의미가 없고 진행되는 게 거의 없죠. 그러다 보니까 국토교통부에서 지원을 하는 겁니다. 지원을 해서 서울시 중소형 재개발로 정책을 변화를 하는 거죠. 2만 제곱미터 이상, 그러니까 한 450세대 정도 지을 수 있는 정책으로 변화를 하는 것이고, 이런 것들을 계속 활성화시켜서 다른 것들은 융자를 막더라도 이쪽에 있어서는 융자를 계속 지원을 하는 거죠. 다른 것들은 우리 지금 이주할 때 뭐 주택이 하나 더 있고 또는 뭐 9억이 넘어가고 이러다 보면은 이주비마저도 지원이 안 되는데, 이런 중소형 재개발은 이주비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겠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 거고요. 자, 재건축 법으로 막는다고 물리적인 노후를 막을 수 없기 때문에 현재 기존 재건축 시장들이 꿈틀거리는 이유예요. 그래서 여의도 같은 경우도 계속 꿈틀거리고 있죠. 그래서 대형 재개발 부재로 사실 이렇게 되면은요, 기존 1000세대 이상 짓는 단지들 또는 뉴타운들 진행되고 있는 것들 또는 신규 입주를 앞두고 있는 대형 단지들이 앞으로 굉장히 반사 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면은 앞으로 뉴타운처럼 이런 기본 계획을 가지고 개발하는 것들보다는 소규모로 재개발을 하는 사업들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최대 면적이 2만 제곱미터면은 최대 세대수도 500세대 미만이 되겠죠. 그래서 앞으로 기본 계획이 다 현재 있는 기본 계획에 있는 사업들이 다 진행된 다음에는 대규모의 단지들이 나오는 게 아니고 500세대 미만의 단지들이 나오기 때문에 기존의 1000세대 이상으로서 커뮤니티 시설을 갖고 있는 단지들이 상대적으로 앞으로는 희소성이 높아지면서 인기를 끌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서울시에 대한 개발은 앞으로 소규모 재개발로서 현재 지금 지정돼 있던 것들보다는 조금 넓게, 그래서 한 500세대 이상으로 활성화될 가능성이 높은데, 500세대만 되더라도 사실 규모의 이익은 발생을 한다. 그래서 소규모 재정비 사업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투자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질 필요는 있고, 그거보다 조금 더 여유가 있다면은 소규모 진행 사업들이 활성화됨으로써 상대적으로 지금 기본 계획이 있던 대단지들이 향후에는 반사 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왜냐면은 향후에 그런 단지들은 앞으로 안 나오기 때문에. 여하튼 간에 소규모 재개발 활성화하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앞으로 재개발에 대해서는 관심을 계속 가지면서 저희랑 투자에 대해서 한번 계속 상의를 하시고요. 제 강의 계속 듣고 싶은 분들은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앞으로 저희랑 계속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